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요 10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01번 가보시죠. 매버가 나왔네요. 바보가 아니라 매버입니다. 매버의 관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료제 하면 왠지 정부, 조직, 내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정답 보게 되면 니은, 리을이 옳은 거고요. 기역, 티귿이 삑살입니다. 삑살이 먼저 보실까요? 조직 내 비공식 집단.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이지. 왜 관료제니까? 라고 보고요. 티귿, 조직 외부. 끼리끼리 외부가 아니라 내부지라고 포인트만 잡으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조직이 수행할 과업이나 일상적, 일률적 경우, 일상적이고 일률적이면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조직 운영의 권한 양식이 합법성, 합리성을 띠고 있다. 당연하겠죠. 왜? 관료제고 정부와 관계 있으니까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요. 외부 아니고 내부, 비공식 아니고 공식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요. 공부 겁나게 재밌습니다. 102번 또 어떤 재미있는 문제가 나오는지도 보실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행정기능은 사회복지행정기능 다 알 거 없습니다. 이것만 포인트 잡으면 돼요. 여기서는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예요. 다 써 있습니다. 조직 구조 나왔는데요. 공식 구조 나왔네요. 조직 구조.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직화라고 하죠. 너무 쉽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한글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거만 또 알고 싶어요. 게토레이 조진스키.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103번으로 가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 이론은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자원 나오죠. 또 이해관계 집단 나오죠. 또 권력관계 나오죠. 독점자본 이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정치경제 이론이죠. 정치경제 독점자본 이론. 그래서 권력관계, 이해관계, 자원 나오면 정치경제 독점자본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는 볼 거 없습니다. 104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조직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치적 조건은 과업환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보면 헷갈립니다. 이런 문제 꼭 나오면 이건 폐축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글자를 보면 안 되고요.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이 글자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기출문제에 유용해요. 강의에서 제가 이 연사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조직 환경에는 과업 환경에 있고 뭐가 있어요? 일반 환경이 있다. 두 가지예요. 그럼 일반 환경이 뭐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죠. 일반 환경은 여러분 제가 팁 알려드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기술 여기와 관련이 있으면 일반 환경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과업 환경이죠. 나머지 과업 환경은 뭐예요? 알고 싶어요. 알 거 없어요. 뭘 알아요? 얘만 보면 답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치 나왔네요. 정치 여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환경이죠. 과업 환경이 아니구나. 답을 찾아가는 여기입니다. 겁나가 재밌을 겁니다. 너무 재밌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기술, 일반 환경. 나머지는 과업 환경. 한 문제 맞았네. 아유, 아름다워라.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겨? 딜리셔스 스터디. 우리 김사복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땡 잡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문제가 풀리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만 있어요? 합격이죠. 여러분 100% 합격하셨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다가 조금 지겨운 분들은 합격수기 미리 써보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조직과 상호작용 외부 그렇구나. 조직 환경이 조직과 상호작용의 외부 요소를 본다. 그럼 여기서는 또 말장난은 하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조직과 상호작용은 내부 요소를 총칭한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다. 이런 것만 포인트 잡으면요.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경제적 조건은 조직의 재정적 기본. 그렇겠죠. 조직 간의 의뢰 협력 체계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보충적이 있구나. 법적 조건은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패치게도 먹고 들어갑니다. 105번 가보시죠.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과는 대안 선택지.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뭐예요?
가치 지향적이다. 가치는 지향해야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야죠. 중립이 아니다. 말장난이에요. 나머지는요. 인적, 물적 자원하는 것에 좀 당연하다. 안 읽어도 될 거 하세요. 뭐 별로 쏙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예,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보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말장난. 지향입니다. 진짜 지랄 맞은 축제단은요. 가치 지향적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향은 끊는 거예요. 지향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이런 이 행정론은 그 국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국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106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미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스미스, 아담 스미스, 돈이 떠오르죠.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스미스는 투전일관이다. 사자성어. 투전일관. 왜 투전일관이에요? 투전판. 돈을 좋아한다. 누가? 스미스 투전일관. 그래서 투가성, 전면 통제, 일선 조직, 관료 조직. 투전일관이다. 한 꼭지 빡 잡으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관식 시험문이 아닙니다. 이거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투전일관 들어가면 스미스구나. 앞대가리만 외워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답만 맞추면 장땡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 장땡입니다. 교수님 하루에 10시간씩 1년 동안 공부했어요. 근데 불합격됐어요.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투전일관, 투가 뭔지도 모르는데 투전일관, 답은 맞출 수 있어요. 공부 겁나게 많이 한 겁니다. 현명하고 슬기롭게 공부해서 합격합시다. 스미스 투전일관 나왔고요. HOT가 아니에요. H-ON이 나오면 규범적 분류중 사회복지 조직은 뭐 권력 형태에 따른 사회복지는 규범적 그렇구나. 블라우스는 뭐 블라우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블라우스는 뭐 이런 거구나. 지빌만은 그냥 공공조직, 준공공조직, 준민간조직, 민간조직. 공준, 준민 뭐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지벨만이구나. 지랄 맞게 만들었네. 지벨만. 핫센필드 하면 하인. 인간 나오면 핫센필드구나. 인간을 식별하고 인간을 유지하고 또 인간을 변화시키고 식별 유지 변화. 하인 식별 유지 변화. 핫센필드 인간 하인 식별 유지 변화. 지랄 맞게 공공 중공 민간 준민간 민간으로 했다. 지벨만. 스미스 투전일관. 이렇게 보시면 응용 문제 나와도 다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7번 가보시죠. 총체적 품질 관리, TQM, 이건 뭐 거저먹는 문제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품질 관리, 고객 관리. 서비스 생산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렇죠. ING,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 품질 개선을 해야겠죠. 딱 떨어지죠.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권을 강조한다.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고객 만족, 고객이다. 조직관리 업적평가 방식으로 고안되지 않았다. 고객 만족이다. 맥그리거의 X1론. X1은 뭐예요? 인간은 일하기 싫어한다. 수동적이다. 그래서 시켜 일한다. X1론 웃기지 마라. 고객 만족은 뭐예요? 동기부여 의시하시다. X1론이 아니라 Y1론 동기부여 이론이다. 작업시간 단축을 목표로 작업시간 단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고요. 108번 가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의존 대응 전략, 사회적 약자. 요건 여러분 노동조합 생각하면 돼요. 노조. 약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서 양보를 얻는데 노조 생각하면 되죠. 근데 너무 때려부시고 노조가 강경이다. 그러면 그동안 얻은 것도 잃을 수가 있다. 상쇄하는 반작용을 얘기한다라고요. 표적 조직이 평화적 요구를 무시할 때 이렇게 뭐예요? 노조의 방해 전략이에요. 일 안 하고 방해 전략하는 거죠. 일 안 하고 전진합시다. 일하지 맙시다. 이런 거. 왜? 평화적 요구를 무시하니까. 권한을 대신해서 양보를 얻는 거니까. 근데 잘못하면 뭐예요? 얻은 것도 잃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노동조합의 방해 전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9번 갑니다. 퀸 나왔네요. 혁신적 슈퍼바이저는 뭐예요? 그냥 슈퍼바이저. 상담해주는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거. 슈퍼바이저의 개인성과를 점검하는 능력이다. 슈퍼바이저의 개인성 점검하는 능력보다는 슈퍼바이저의 자율권을 뜻해서 동기부여. 슈퍼바이저가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혁신적 슈퍼바이저. 혁신적 슈퍼바이저. 뭐 상담 잘하고 으쌰으쌰 잘해주고 자기 강화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 성과를 점검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강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들은 다 옳은 내용입니다. 뭐 읽어봐도 척 보면 알겠죠. 번데기 문제입니다. 번데기 뻔뻔뻔뻔 뻔뻔 뻔한 내용이죠. 110번 가보시죠. 전달 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니은, 디귿이 옳은 거고요. 기억, 리을이 삑살이네요. 삑살에 찾아보면요. 충분한 양과 질,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결국은 도르목, 결국은 기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응용 문제 나오더라도요. 기출 풀어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기출하고 글자만 조금씩 변형이 있죠. 내용은 다 50부 100부입니다. 충분한 양과 질. 뷔페 가서 충분하게 먹자. 너무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으니까 충분하게 먹는 게 뭐예요? 적절하게 먹자. 적절성, 다른 말로 충분성이죠. 이거 뭐 엄청 나오죠. 그래서 충분한 양과 질, 충분성, 적절성, 책임성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국어 탑 나왔죠. 종합이 뭐예요? 통합이죠. 통합성이죠. 전문성은 아니다. 접근성, 제약 없이 접근한다. 접근성. 지속적으로 연속성이구나. 쉽죠. 111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관리 기법은 이것도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지가 다 써 있어요. 안전 확보, 안전 사고, 안전 위험 관리. 너무 쉽죠. 112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건 또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겁나 복잡하지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사이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까지 임직원 어쩌고 나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딱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10억이다. 근데 땅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됐네요. 근데 다음에 급하게 써야 돼요. 다음에 급하게 쓸 때는 급하니까 결정이 안 됐더라도 작년에 준해서 써라. 급한 대로 작년에 준해서 준예산. 얼마나 쉬워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 너무 쉽잖아요. 공부 겁나게 재밌어요. 해설 유할 것도 없어요. 지가 답 다 나오는데 뭐. 113번 갑니다. 참여적 리더십. 참여하는 거예요. 민주적 방법이죠. 위와 또 월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상급자에게 귀속한다. 결정적일 때는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더 월드 참여시켜서 서로 좋게 하라 이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들은 뭐 쉬운 내용입니다. 114번 가보시죠. 목표 설정 이것도 쉽죠. 목표 설정과 위계적 욕구 이건 딱 봐도 아니죠. 위계적 욕구하면 누가 떠올라요? 매슬로우죠. 매슬로우의 위계적 욕구 이론이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충족되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의 욕구가 촉진되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더라. 욕구는 쭉쭉쭉 올라가더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이거와 목표 설정과는 관계가 없다. 욕구와 목표하고는 찌찌뽕이 안 된다. 나머지는 목표와 관계 있다. 115번으로 달려가 보실까요? 이것도 국어 문제 쉽습니다. 이거 시험에 근데 꼭 나옵니다. 아리까리하게 공부하는 분 아니 됩니다. 성격 고쳐야 돼요. 번데기를 공부해야 돼요. 척 보면 압니다. 리더의 지휘 권력 정도 직원과의 관계, 과업의 구조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직원의 성숙도, 시츄에이션, 상황. 한 주에 성공한 리더가 타주기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왜? 상황이 다르니까. 시츄에이션, 상황이로. 그래서 갑자기 상황 이루하니까 상황 버섯이 먹고 싶네요. 카리스마 이론은 뭐예요? 교수님도 겁나게 카리스마 있는데 카리스마 알 거 없어요.
시츄에이션 상황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6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인적 자원에 관한 좋은 말이 다 답이겠죠. 뭘 시행했대요. 뭘 또 우리 했대요. 뭘 했대요. 다 좋은 말이네. 오, 모두 답이다. 개가 길에서 개똥을 쌌다. 이런 건 딱 봐도 아니겠죠. 이런 말 아니면 모두 답입니다. 좋은 거 찾는 건요. 좋은 거 찾는 말은 좋은 말이 답이다. 이거 팁 얻으면요. 공부하기 문제 풀기 쉽습니다. 117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 평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정한다. 그렇구나. 누가 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뭘 최저 기준을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997년이 아니라 1999년이다. 이건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설 다 봐야 됩니다. 99년이다라고 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가 아니라 뭐예요? 시도지사다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4년마다가 아니라 뭐예요? 3년마다다. 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돌아가며 문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체크 포인트 드시고요. 다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라고 하면요. 볼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는 읽어보면 다 상식입니다. 그냥 상식이죠. X표 상식이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냥 심심하면 읽어보고 안 심하면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 쉽습니다. 읽어만 바라는데 또 외우고 또 이 상황 버섯만 부르는데 또 나머지 다 또 인터넷 검색 찾아보고 이런 것도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것도 외우겠죠. 이렇게 공부하면요. 대가리 터져버려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고 외울 거 외우고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십시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요. 패치교도 60점 이상은 맞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합격만 하면 됩니다. 너무 분석하고 다 외우지 마십시오. 118번 가보시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5번이네요. 먼저 이거 먼저 공부하세요. 이거 먼저 조지고 들어가세요. 그럼 편해요. 근데 또 답 가리고 이거 외우고 시간 낭비예요. 뭐하러 어렵게 공부해요. 먼저 옳지 않은 거 딱 정하고 뭐가 옳지 않은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이죠. 행복이음을 구축하였다.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웃기지 마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 2010 10통. 그래서 사통망 2010년에 먼저 구축하고 희망복지지원단 희망은 2012년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축하였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도까지 잘 나와요. 그래서 사통망 10통 2010년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포인트 잡으시고요. 해결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양념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최근 민간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 그렇구나.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디에?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에 설치하는구나. 그렇구나. 2016년 마침내 통합사업비복지로 읍면동 복지법원은 몇 년? 2016년이구나. 이것도 뭐 기초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면동. 시군구 시도가 아니라 읍면동이구나. 무엇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는? 몇 문제 풀어본 것 같은데 공부 너무 재밌다. 자기 효능감 뿜뿜. 기쁨이 무럭무럭 샘솟아 오를 겁니다. 샘솟는 물처럼 아주 펄펄펄펄 풀풀풀풀 이렇게 끌어오를 겁니다. 119번 갑니다. 다음은 설명하는 기획기법은 이것도 쉽죠. 막대기를 펴나무요. 칸트 시험변 활동계획이다. 서비스 문제입니다. 120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조직에 포함한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비영리죠. 공익연계 마케팅을 통해서 공익연계 마케팅, 그렇죠.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생명을 살리는 삼성 뭐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올리고 또 사회적 또 뭐죠? 기여금 뭐 돈 내는 거죠. 기부금 내고 뭐 사회적으로
자기네 기업 가치 올리고 공익 여기에 마케팅. 아하 그렇구나라고 보고요. 사회복지 쪽의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생산 후 소비의 발생이 이루어진다. 생산 후 소비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동시패션 함께 이루어진다. 시장 세분화는 틈새가 아니라고요. 세분화니까 세분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미시라고 하죠. 그래서 미시. 그래서 틈새 시장이 아니라 미시 시장이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 조직 서비스의 표준성은 영리 조직 마케팅과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표준성이 아니라 뭐예요? 비표준성이죠. 사회복지 조직은 비표준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영리 조직 마케팅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표준성이다. 마케팅 사피 이건 우리 잘 알죠. 유통, 촉진, 가격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뭐예요? 프로덕트 그래서 제품이죠. 프로덕트 제품이다라고 보고요. 유통은 플레이스 유통 경로라고도 하고요. 또 기출 문제 보게 되면요. 입지라고도 나와요. 입지, 유통 경로, 뭐 플레이스, 유통 장소, 입지, 또 유통과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요. 촉진, 프로모션, 촉진이라고도 하고요. 또 판매라고도 하고 또는 홍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촉진, 판매, 홍보 또 같은 의미입니다. 121번으로 가보시죠. 스키드모어의 7단계 기획과정. 스키드모어도 잘 나오죠. 스키를 잘 타는 사람. 스키드모어 이런 거 영어 스펠링 외우면 조진 스키예요.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옳은 거 모두 고르려면 옳은 거 모두 고르면 되겠죠. 기억, 니은, 릴이네요. 디귿이 삑살이네요. 기획과정 중 첫 번째 과정, 기획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다. 이게 1단계다라고 보고요. 맨 마지막 단계 7단계는 개방성 유지 단계죠. 보다 나은 절차가 없는 경우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게 개방성 유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수립 단계는 도표 작성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당연하겠죠. 결과 예측 단계는 발생 가능한 일을 다각도에서 예측해 본다. 당연하겠죠. 포인트 잡고요. 122번으로 가보시죠. 다음에 설명하는 프로그램 평가, 산출하고 성과 이런 거 헷갈리죠. 산출, 성과, 영향 나오는데 산출 나오면 내용물, 성과 나오면 미시적 결과물, 영향 나오면 거시적 결과물, 큰 덩어리죠. 뭐에 미쳤다, 뭐 끼쳤다 이런 게 영향 평가 영향이죠. 산출은 내용물이에요. 어떤 내용물, 양적 또는 실적, 양적, 실적 이런 내용물, 또 시간, 또 참가자 수 이런 내용물을 산출이라고 한다. 성과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산출 나오고요. 하여튼 여기서 항상 똑같은 건요. 이 시간, 또 사람 수 이런 거 나오면 산출이다. 이렇게 찌찌뽕 인지 속에 시키시기 바랍니다. 123번 갑니다. 사회복지 평가 기준과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쉽지요. 사회집단 이건 국어 문제예요. 사회집단 간에 얼마나 공평한 가치가 써 있죠. 공평이니까 영향성이 아니라 공평성이겠죠. 공평성 또는 형평성 쉽지 않나요? 나머지 효과성은 목표 달성 그렇구나. 노력성은 동원된 자원 정도 자원 노력에서 동원해야죠. 서비스 질은 이렇구나. 효율성, 효율성은 산출,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 뭐 비율 이런 거 나오면 효율성이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돈 같은 거 나오면 효율성이겠죠. 124번 갑니다.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티귿이 오르네요. 니은이 삑자리네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죠. 민간자원이, 바우처는 누가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죠. 공공이죠. 공공. 그래서 바우처는 민간 재원이 아니라 공공, 정부 측 재원, 공공, 정부 측 재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수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재원의 영향을 많이 받아본다. 그렇구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 타깃관과 연계되도록 그렇구나. 라고 보시고요. 125번 갑니다.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 지향적이거나 과정 지향적이지 않다.
기획은 목표 지향적이면서 과정 지향적이죠. 그래야 기획을 잘하는 거죠. 한 꼭지 빡 잡고요. 연속적이며 동태적 과업이다. 아하, 그렇구나.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구나. 교수님, 동태가 먹는 동태인가요? 아닙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동태로 가죠. 효율성, 효과성 모두 관련있다. 그렇죠. 뭐 시험 문제 조금 뭐 바꾸면 효율성은 있지만 효과성은 낮다. 뭐 효과성은 좋지만 효율 뭐 이런 식으로 또 장난질하고 있죠. 웃기지 마라. 모두 관련이 있다. 그렇구나. 타당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출제자는 쉬운 문제만 내면 잘려요. 3, 4, 3 출제 원칙이 있습니다. 30%는 쉬운 거 내라. 40%는 공부에 맞추는 거 내라. 30%는 아주 어려운 거 내라. 이렇게 출제 기준표가 없습니다. 이런 건 그냥 찍으면 됩니다. 여기서 맞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의 마음.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출제할 것 같아요? 출제자도 무서워요. 잘못 내면 또 찍히면 또 잘려요. 그러니까 이 문항을 갖고 바꾸는 거예요. 연속적이거나 통태적으로 이렇게 바꾸겠죠. 효율성보다는 효과성, 효과성보다는 효율성 뭐 이런 걸로 바꾸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지향이나 과정 지향이지 않다. 웃기지 마라. 과정 지향이다. 이런 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하시면 훨씬 공부가 쉽습니다. 126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 보면 되겠죠. 조직성과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사회복지 조직 항상 나오죠. 객관적 증명이 어렵다. 추상적인 면이 있다. 데이터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의 내면과도 관계 있고 또 외면과도 관계 있고 그런 거니까요. 뭐 클라이언트의 직접 저쪽을 피한다. 직접 피하면 뭐 어떻게 무슨 사회조직 하라고요. 이런 건 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117번 갑니다. 최근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으로 보호가 강조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용시설이 복지관이에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사회복지관, 이용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강화됐다. 이용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이거 한 꼭지 빡 잡아야 됩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우리 공부하고 충돌돼서 그래요. 재가급여, 방문하는 거죠. 시설급여, 시설에 있는 거죠. 아,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가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로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하고 충돌돼서 그래요. 이거하고 문제는 다른 거예요. 행정 추세입니다. 얘랑 충돌되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용시설 사회복지관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런 서비스가 강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그렇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보다 더 강조되었다고 이렇게 장난하겠죠. 공공 부분보다 민간이 더 강조됐다. 이런 거. 뭐뭐보다 이런 게 삑사리 확률이 큽니다.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구나.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구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하고 그렇구나. 128번 갑니다. 관료제 나왔네요. 베버의 관료제 나왔죠. 정부 나오고요. 뭐 내부 나오고요. 옳은 것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그래서 조직 내 권위의 수평적 구조다. 정부, 조직, 관료제 나오면 수평이 아니라 뭐예요? 수직이죠. 수직. 수직적 구조하다. 계층적 수직적 구조하다. 관료 제도다. 상하 공무원. 그래서 시청 뭐 이렇게 시청 뭐 근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계의 사적 감정은 배제한다. 그렇죠. 시청에서 사적 감정하면 안 됩니다. 직무 배분 인력 배치는 공식적 규칙과 그렇죠. 시청 배치입니다. 업무 활동을 분업함으로써 전문업 그렇죠. 시청에 보면 다 있죠. 토지과 있고 뭐 수도과 있고 다 있죠. 세무과 있고. 그래서 관료제 나오면 시청 나오면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하면 공부가 쉽죠. 아, 시청 근무 오케이 관료제 끝.
재밌습니다. 159번 갑니다. 다음에서 발생하는 이론은 나오죠. 비공식 집단. 위아더 월드 좋은 게 좋은 거요. 인간관계 이론이죠. 비공식 인간관계 이론이다.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 비공식 형성. 오빠, 누나, 형, 동생 커피 마셔요. 아메리카노 핫. 비공식 집단 인간관계 이론. 따끈따끈한 이론입니다. 130번으로 가보시죠. 한국의 민간사회복지 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참여할 수 없다. 없다. 있다. 이건 뭐 국어 문제죠. 상식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사회복지를 운영할 수 있다. 당연하다. 사회 서비스 공급의 영리기관도 참여할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 유치 당연하다. 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 당연하다라고 보시고요. 이거 뭐 상식 문제죠. 설명하기도 참 거시기한 문제입니다. 131번으로 가보시죠. 행률 조직도 어렵게 느낀다. 이 문제 포기해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해. 꼭가게 무지하게 쉬운 문제입니다. 행률이 뭐요? 또 수학에 또 행률표 나오는 거 아니요? 또 fx 함수 나오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쉽습니다. 행렬은 뭐냐면요.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조직 그냥 좋은 거 다 행렬 써먹자.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조직의 좋은 거를 다 써먹자. 이게 행렬 조직이에요. 쉽죠? 그래서 합집합 좋은 걸 써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한다. 그렇죠. 좋은 걸 다 써먹자. 엑기스만 뽑아먹자. 수평적 엑기스, 수직적 엑기스 좋은 것만 뽑아먹자.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인정하면서 사업별. 오케이. 행렬 조직은 수평적 수직적을 좋은 것만 엑기스 뽑아먹는 거구나. 답 딱 나왔죠. 얼마나 쉬워요. 공부 진짜 너무 쉽지 않나요? 직무 배치가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 조직이다. 좋은 거 빼먹었는데 이건 전형적 조직이다. 이건 별로 좋지 않죠.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도 있고 공식 조직도 있겠죠. 좋은 거 다 빼먹은 거니까요.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 유연성을 좋아요. 유연성 좋은 거니까 여기 포함돼요. 좋은 게 다 행렬 조직이에요. 좋은 것만 뽑아먹자. 현실에 작동하지 않는 가상, 현실에서 가상 아니라 좋은 거 뽑아먹는 조직이다. 행렬 조직, 수평과 수직에 좋은 거 뽑아먹는 조직이다. 마치 십자가 같네요.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거 뽑아먹고 믿음 천국, 부신조, 믿음 천국 하는 게 행렬 조직이다. 132번으로 가보시죠. 조직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네요. 국어 문제가 많아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은 뭐예요? 분권, 분산된 거죠. 분권이죠. 집권화가, 집권의 반대가 뭐예요? 분권화죠. 분권화다. 국어 문제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좀 짜증날 거예요. 이 공부 너무 쉬운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산 구성원 수 등의 조직의 규모를 그렇구나. 133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다 옳네. 환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환경에 관한 설명. 이건 뭐 좋은 말이 답이겠죠. 가늠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 구분할 수 있다. 좋은 말이 답이에요. 모두 옳다. 이런 패턴이 많아요. 문제. 뭔가 좋은 말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타답이다. 또 개가 아무데나 똥을 싼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삑사리겠죠. 쉬운 문제입니다. 134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준예산 나왔네요. 준예산 여러분 다 배웠죠? 전년도 예산에 준하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뽑으면 돼요. 최고 안 중요한 게 뭐예요? 한국사회복지관련협회 회비.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회비는 썩 중요하지 않다. 직원급여, 정기요금 이런 건 중요하죠. 의미만 알면 돼요. 준예산은 중요하게 급하게 아직 예산 결정이 안 됐더라도 전년도에 준해서 지금 쓰는 거 이건 지금 써야죠.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써도 되죠. 회비 밀렸으면 뭐 다음에 내면 되죠. 이런 거는 뭐 전년도에 준해서 꼭 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135번 갑니다. 리더십 문제 꼭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그냥 통으로 묶어 나왔네요. 통으로 묶어 나왔다는 건 이 자체가 각계전투로 다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5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정답 체크하면 퀸이네요. 옳은 것은 퀸. 퀸은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 의하면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경쟁적 가치는 경쟁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좋은 거예요. 경쟁은 뭐예요? 쌈질할 수 있습니다. 얘는 쌈질하면 안 돼요. 리더십 상반된 가치구나. 경쟁은 쌈질, 동기부여는 좋은 거 상반됐구나라고 찌찌뽕 시키면 됩니다. 찌찌뽕만 시키면 됩니다. 블레이크와 머튼은 관리격자 이론에 의해서 이거 우리 많이 나오죠. 관리격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999죠. 99. 팀형. 9일은 뭐예요? 1구단이 9일인 과업형이죠. 1일은 뭐예요? 무관심, 무기력형. 1,9는 뭐예요? 사람의 좋은 거. 호인형, 호구형. 잘못하면 호구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피들러, 상황 이론이죠. 그래서 호의성이 있든 비호의성이 있든 이런 두 가지면요. 과업형 과업형 리더가 중요하고요. 호의성이 중간일 때, 다가가기도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이럴 때는 일로 오세요, 차 한잔 할게요 라고 인간 중심 행동, 관계 지향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에서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다. 성숙도가 낮아요.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성숙도 낮으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시해야죠. 또 이거 해. 그래서 지시해야죠. 위임형 리더십이 아니라 지시형 리더십이다. 메스가 나왔네요. 메스 변혁적 리더십. 겁나게 잘 나옵니다. 변혁적 리더십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협력. 변혁적 협력, 찌찌뽕. 협력이란 말이 나오면 변혁적이에요.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협력해서 하는 거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구성원들의 욕구와 보상은 뭐예요? 거래 관계죠. 그래서 욕구와 보상 관계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자, 135번 아주 통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내용이 인지 속에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정말 재밌어집니다. 야, 공부 재밌는데? 이거 할만한디?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오실 겁니다. 에너지 받아서 136번으로 가보시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체크하면요. 정답이 2번이네요. 맥클랜드 우리 많이 배웠죠? 맥클랜드 친권성이다. 친권성 맥클랜드. 그래서 친교, 권력, 성취를 강조했죠. 친교, 권력, 성취를 강조한 사람이 맥클랜드다. 개별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요. 말벗대기, 친해야 되죠. 친밀감, 라포 형성, 친교에 해당하고요. 팀장 등 관리 업무, 뭔가 팀장, 관리, 권위, 권력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진청에 해당되죠. 권력에 해당되고요. 자원봉사적인 후원자 개발 이런 거 뭐 성취감이 있어야겠죠. 성취에 해당된다. 친권성 맥클랜드.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37번으로 가보시죠. 동기부여 이론도 우리 많이 다뤘습니다. 포인트만 잡으면요. 이런 문제 아주 떡볶이 맛있게 떡볶이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답 4번이네요. 친권성 나왔죠. 연달아 나왔어요. 이 문제가요. 그렇습니다. 친권성에 해당하는 건 누구예요? 맥클랜드죠. 그래서 성적 욕구는 관계욕 상위 단계다. 이건 욕구 이괴. 욕구의 이괴와 관련이 있죠. 욕구 이괴 이론은 누구예요? 메슬로우죠. 그래서 맥클랜드는 욕구 이괴를 주장한 게 아니라 친권성을 주장한 사람이다. 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 여기 나왔네요. 욕구 단계 이론 최상의 자아 실현이다라고 해서 우리 많이 다뤘죠. 여기는 생리적인 욕구, 여기는 안전에 대한 욕구, 여기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여기는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맨 상위층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봤고요. 이 메슬로우가 만든 욕구 이론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알더퍼라는 사람이 알을 덮은 사람, 에디슨 같아요. 알을 덮었대요. 알더퍼가. 알을 어떻게 덮었냐면요. 생리적 욕구, 안전 이런 거는 인간의 존재와 관계 있어. 이거는 관계와 관계 있네. 이거는 성장과 관계 있어. 그래. 존재, 관계, 성장. 그래서 이 알지 이론으로 덮은 사람, 알을 덮은 사람이 알더퍼다. 이 알지 이론 알더퍼다라고 보면 세 가지 범주입니다. 존재, 관계, 성장 이 세 가지로 알을 덮은 사람 알더퍼다라고 보고요. 허즈버그의 이 요인이죠. 동기 위생 이론이죠. 동기부여에서 긍정적 만족도를 주장한 거고요. 위생 이론, 환경에 대한 불만족을 주장했다. 만족과 불만족, 동기 위생 이론을 주장한 사람 허즈버그 이윤이다. 아담스는 형평, 공평이다. 그래서 형평, 공평 나오면 아담스다. 조금 덧붙이면요. 공평, 형평이 뭐예요? 똑같이 나눠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공평, 형평 이론은 뭐냐면요. 조금 이해를 하면 더 쉬울까 봐 추가 설명드립니다. 일을 하는데 여기는 부잣집 막내 아들. 부잣집 막내 아들 누구죠? 같은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숙자가 있어요. 둘이 같이 근무해요. 근데 부잣집 막내 아들은 놀고 있어요. 얘는 얘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둘 사이가 나빠진다 이거예요. 왜? 공평성이 없으니까요. 형평성이 없으니까요. 얘도 미안하고 얘는 짜증나고 공평성이 안 맞다. 둘이 똑같이 일할 때 일에 능률이 오고 서로 위아더도 좋아진다. 이게 주장한 게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형평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138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 조직의 인적 자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지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개별적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이거 체크 포인트 해주셔야 됩니다. 열성이 있다가 그 다음에 열성이 침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좌절로 됐다가 그 다음에 무관심으로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 김사복 카페가 있다. 김사복 카페가 없을 때는 사복 1급 너무 어려워. 무관심이 있다가 좌절도 생기다가 침체가 되고 열성이 없는데 김사복 카페를 만났네요. 열성이 생기고요. 공부를 안 하면 침체가 생기겠죠. 더 안 하면 좌절이 생기겠죠. 더 안 하면 카페 탈퇴하겠죠. 그러면 사복 1급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김사복 카페의 열성을 갖고 찌찌뽕 동영상강의를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열성, 침대, 좌절, 무관심 차단기 하시고요. 옳은 거고 오늘 맞았습니다. 직무 만족은요. 만족도죠. 그래서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만족은 긍정적 영향이죠. 당연히 이거 국어 문제죠. 신규 책은 비공개 원칙이죠. 무로인 스펙은 뭐예요? 여러 명이 모여서 자기 아이디어를 마음껏 질문합니까? 저요! 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저요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아이디어 양이 중요하죠.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 갈등은 조직 내 기능을 가져오는 기능만을 갖는다. 엮이는 기능만을 갖는 게 아니라 갈등은요. 때로는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부정적 감정을 참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올바른 이 자아 실현자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참다가 병듭니다. 참다 암 걸립니다. 적당히 잘 표현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겁니다. 갈등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갈등 노래를 부르면서 해결하는 거죠.
바다처럼 출렁출렁거리는 게 인생의 역동성입니다. 바다가 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입니까? 바다 색깔이 왜 파래요? 부딪히면서 갈등이 있으면서 멍들어서 파래요. 이 파란 멍듦이 있을 때 우리는 정화작용,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 때로는 좋은 겁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좋은 거예요.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싸움도 있어야 돼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왜? 남남이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이 결혼 생활인데 어떻게 맨날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이 싫고 나도 내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데 남이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만나서 산다는 것은요. 갈등을 얼마큼 잘 조율하느냐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없는 집구석은요. 조용해요. 무늬만 평화롭습니다. 잔잔한 호수의 밑에 썩는 것처럼요. 무관심일 때 부부싸움도 없는 겁니다. 무관심일 때 갈등도 없어요. 왜? 무관심하고 포기했으니까. 아름다운 부부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아름다운 인생은 갈등 속에서 파도에 부딪히면서 출렁출렁 역동적으로 가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나, 성공한 인생이지 않나. 이연사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공부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서복 카페가 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김덕희 교수가 있다. 그래 합격은 내 거야. 출렁출렁 자신감 뿜뿜 하시면서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39번으로 가보시죠. 이것도 뭐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문입니다. 직무명세서 작성의 전 단계다. 직무명세서 또는 직무기술서의 전 단계는 뭐예요? 직무분석이죠. 개별적으로 재미 많이 나왔죠. 직무명세서와 직무분석의 전 단계 직무분석이다. 한 꼭지 빡 잡고 이건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140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뭐 겁나게 쉬워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하셔요. 당연하겠죠. 계산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당연히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서 계산해야죠. 그럼 뭐 어디서 계산해요? 떡볶이집에서 계산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죠. 상식이죠.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해야 된다. 동시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해야겠죠. 수지균형을 맞춰 흑자재산이 되어야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또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또 꼬시죠. 날 좀 바라봐. 나도 정답일 것 같지 않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하게 얘는 낚싯줄에 미끼입니다.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수지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수지, 아주 탤런트 이름이 아닙니다. 수지, 수입과 지출을 의미합니다. 수입과 지출. 나 수지 맞았어. 그러면 나 땡 잡았어. 삑! 이게 삑살입니다. 삑살이에요. 근데 이런 삑살이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수지 맞았다는 건 땡 잡은 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았어. 즉 수입이 100억이고 지출이 100억이면 딱 맞았어 이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예산을 100만 원 뽑았으면 100만 원 딱 쓰는 게 정확한 겁니다. 100만 원 썼는데 아껴서 50만 원뿐이 안 썼어. 삑살이에요. 그래서 수지 맞았다는 건 딱 맞는 겁니다. 수지 규정이 맞았다는 것은 흑자 예산이 된 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았다. 흑자 예산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해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공부 겁나게 재미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단연도 수입, 웃기지 마라.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예산이 집행 후 즉시 심의일기를 즉시는 아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도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1번으로 가보시죠. 패러 실험한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일이 복잡해요. 이런 거 외우면 조진스키 게토레입니다.
페르슈라만도 몰라도 돼요. 페르슈라만이건 페트라시건 뭐 파트라시건 몰라도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가 파트라슈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개가 멋진 개가 나오는데 파트라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떡이 뭘까요? 파트라슈! 와, 갑자기 이런 또 옛날 개그가 떠오르네요. 하여튼간에요. 서비스 질적 측정도고 구성 차원에 대해서 아닌 것은 물어봤네요. 서브퀄이죠. 뭐 서비스와 퀄리티의 합성어, 서브퀄의 구성 차원, 중립성은 아니다.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공감성, 즉흥성, 이건 개별적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이 5가지 포인트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공감성, 즉흥성이다. 142번 갑니다. 덥고 이런 거는요. 모르면 겁나게 아리까리한 문제예요. 근데 알면 굉장히 쉬워요. 국어 문제예요. 우리 많이 다뤘습니다. 여기서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원칙.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 통합성.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라고 하나. 적극적으로. 통합성은요. 이 연기하는 겁니다. 통합 잘 돌아가도록 연기하는 것, 유기적으로 연기하는 것, 유기적으로 서로 통합적으로, 유기적이라는 말은 통합적이라는 말과도 찌찌뽕이죠.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통합성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거는요. 접근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접근성에 해당한다라고 포인트 빡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양, 서비스 양이면 충분성, 적절성에 해당되고요. 중단 없이 연속성이다. 또 치매 예방 서비스 비용을 낮춘다. 접근하기가 좋겠죠. 치매 예방 서비스 불만사항 파악, 불만사항 없도록 책임을 져야겠죠.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43번으로 가보시죠.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이건 총괄적으로 이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온 문제네요. A지역 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스텝으로 고용한 거네요. 스태핑이다. 또한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상담하여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거 뭐예요? 사례를 관리했네요. 사례 관리죠. 몇몇 대상자들은 A센터의 취업 성공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타기관으로 보낼 방향, 타기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취업률이 낮을까 봐. 배척했죠. 배제했죠. 배척했다, 배제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크리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를 요청하였다. 요청은 뭐예요? 의뢰한 거죠. 의뢰하였다. 서비스 과화 활동은 아니다. 서비스 과화 활동은요. 서비스의 가치가 없는데도 그냥 서비스 주는 거예요. 어쩌면 크리밍과 반대의 개념이죠. 144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 기획과 관리 방법. 이것도 뭐 우리 많이 했습니다. 옳은 것은 책임 행렬표는 책임을 갖는 거죠. 행렬표는 뭐예요? 수직과 수평의 좋은 점을 다 수용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목표 활동 책임 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하였다. 좋은 말이죠. 딱 떨어지죠. 월트는 최초에 시도된 프로그램 관리에는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지 왜 안 해요? 유용하지. 임계통로 나온 뭐예요? 임계점. 가장 빠른 목표 달성을 위한 임계점을 찾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월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용 경로를 제시하였다라고 하는데 사례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이용 경로를 가리키는 거죠. 뭐 벤치마킹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월별 활동 내용을 파악하였다. 위치가 써 있죠. 월별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 이건 뭐예요? 월별 활동 기획표죠. 마일스톤은 참고로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시에
중요한 시점, 중요한 지점, 중요한 건수, 중요한 과제, 중요한 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 타임에는 뭐 목표가 포인트가 뭐고 이런 포인트를 제시하는 걸 마일스톤이라고 한다. 포인트 제시하는 거 마일스톤 뭐 이 정도만 쉽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145번 갑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논리 모델 나오죠. 논리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과와 영향은 같은 맥락으로 본다. 즉 성과의 영향. 정확히 말하면 성과는 미시적 결과물, 영향은 거시적 결과물인데 둘 다 결과물 똑같이 본다 이겁니다. 옳은 것 기억 리을이네요. 투입은 집어넣은 거니까요. 1,500만 원은 집어넣었죠. 투입한 거죠. 리을. 치매 부모 무양 가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질이 향상됐다는 것은 뭐예요? 성과 영향에 해당된다. 딱 떨어지죠.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완화됐다. 이건 뭐예요? 영향, 영향력, 영향이 끼쳤다. 영향이 미쳤다. 영향인데 영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과로 봤다. 그래서 영향, 성과에 해당된다. 상담자 전문가가 10인 집어넣었죠. 이건 뭐예요? 산출이 아니라 투입이다. 라고 보고요. 146번으로 가보시죠. 이건 뭐 서비스 문제죠. 마케팅 사피, 믹사피. 가격 촉진, 유통 상품 성과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가격 촉진은 촉진, 홍보라고도 하고요. 유통 경로, 입지 장소라고도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147번 갑니다.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나오네요. 평가 지표. 평가 지표를 뭐라고 그래요? 기준 준거라고 하죠. 그래서 준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기준 준거, 기준 행동이라고 한다. 평가 지표 준거, 기준 행동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148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평가 기준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어 문제입니다. 절차 과정이죠. 과정 딱 떨어지죠. 상식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 변화는 어떻게 생겨요?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 변화 정도를 알아본다. 영향에 해당되는 겁니다. 목표 달성 정도로 추천다. 목표 달성이 얼마큼 됐나? 효과가 있냐 없냐? 효과성에 해당되죠. 비용 나오면 뭐예요? 효율성이죠. 형평 나오면 형평, 공평성, 형평성에 해당된다. 149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이것도 똑같이 국어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성과, 비용. 성과는 당연히 결과물, 비용, 돈, 효과성과 효율성을 알아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총괄평가라고 하죠. 프로그램 개발할 때, 소발도 아니고 개발할 때 쓰는 건 뭐예요? 총괄이 아니라 진단평가다.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를 알아보는 건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다. 모니터링은 중간에 하는 거죠. 중간에 하는 거다. 총괄이 아니라 형성평가다. 목표 달성, 결과죠.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다라고 보고요. 150번 갑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대상 인구 규정 나옵니다.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연하다. 딱 떨어지죠. 위험인구란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은 위험인구가 아니라 일반인구입니다. 프로그램이 해결하는 문제에 취약성이 있다. 일반 사람이 아니죠. 취약하다라고 해서 위험인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적 인구가 일반인보다 많다. 웃기지 마라. 일반인이니까 일반이 많다.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 인구가 표적 인구보다 많아진다. 자원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 여러분 해보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사실 이 정도 강의 들으면 100점 맞을까 봐 겁납니다. 100점 맞으면 재수 없습니다. 80점만 맞으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